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치다 제 인연을 만났네요. 회사 회식이 끝난 후 형님들의 강요로 스크린 골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저는 안 간다고 할 줄도 모른다고 했지만 기어코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채도 잡을 줄 몰랐고 아이언이 뭔지 드라이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간 형님들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내기를 해야 된다. 내기를 해야 실력이 는다. 자기는 저처럼 채도 못 잡을 때부터 내기를 해서 실력이 늘었다나 뭐라나. 암튼 형님들이 분위기를 몰아가 할 수 없이 그냥 대답 없이 치기 시작했죠. 형님들이 몇 번 채를 들어서 해라, 뭐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얘기를 들으며 첫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려줘도 잘 못 쳤죠. 쳤다 하면 더블파, 양파라고도 하죠. 저희는 양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게임이 끝나갈 쯤 장난이겠지, 한두 명이 치는 것도 아니고 꼴찌가 다 게임비를 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봐주거나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니 저는 당연히 무조건 꼴찌였고 형들은 계산해, 우리 먼저 나가 있을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내기를 했고 자기들끼리 나갔는데 계산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산을 하고 마음속으로 화가 치미는 걸 참았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열받았지만 참고 지도로 향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짜증만 계속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잔듯 안 잔듯 뜬 눈으로 나를 새고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이 어제 일로 뭐 삐지거나 짜증나는 거 없지? 예, 없어요. 저는 짜증이 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하루가 잘 지나가고 어제의 치욕을 되갚아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골프샵에 가게 되었습니다. 채라도 있어야 연습도 하고 실력도 늘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골프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네,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나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물어보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물어봐야 살 수 있으니 점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데 어떤 채를 사면 될까요? 처음이시면 이거로 하시면 좋아요. 장갑 없으시면 장갑도 이걸로 사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연습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실력 좀 늘으시면 그때 실력에 맞는 장비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중고채를 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 레슨이고 뭐고 유튜브를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똑딱이를 수없이 쳤고 있는 영상들은 계속해서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렇게 실력을 키웠고 혼자서 독학으로 계속 하다 보니 늘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하루는 형님 몇 명이 스크린이나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 잘 못 치는데 또 가서 이러라고요? 야, 요번에는 핸디 줄 테니까 걱정 말어. 저번 건 형들이 장난 좀 친 거야. 미안해. 알겠어요.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엔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다 생각하고 게임을 시작했고 처음은 예전처럼 공도 못 맞추는 척 해주고 조금씩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 오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해? 저번에 한번 쳐봐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니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냐?
아, 핸디 괜히 줬네. 이러다가 지겠는데? 설마요. 형님들이 이기겠죠. 오, 좀 쫄리네. 형님, 저 놀리려고 하는 소린 거 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18호를 다 끝냈고 게임비는 형님들이 냈어요. 통쾌하게 복수했습니다. 형님들도 잘 못 치지만 경험들은 있던 터라 다음에는 다른 데 가자 그랬습니다. 야, 다음은 네 머리 올리러 가자. 머리 올리는 게 뭐예요? 머리에 뭘 올려요? 아니, 너 진짜 골프 치러 필드 나가자고, 잔디 밟으러. 아, 제가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래도 될까요? 형들은 다음 달에 날 잡을 테니 가자고 했고 나름 머리 올리러 가는 거라 연습도 많이 하고 필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형들하고 한 팀 만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2명은 일이 있어 못 간다고 둘이 갔다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팀이랑 조인을 했고 드디어 머리 올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대는 가슴을 움켜쥐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인 잘못되면 이상한 사람들이랑 쳐야 한다고 했는데 같이 치는 사람들은 부부였습니다. 한 40대 조금 넘어 보이는 여자분과 50 가까이 된 아저씨가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해서 양해 부탁드린다고요. 첫 홀티샷을 빵 쳤습니다. 역시나 처음인지라 슬라이스가 나더군요. 40대 아주머니께서 괜찮으니까 천천히 호흡하고 한 번 더 쳐보라고 처음은 다 그런 거라고 하면서 호호호 웃더라고요. 부담은 됐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한번 빵 쳤습니다. 웬걸? 정말 잘 맞아서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다들 놀라서 이야 정말 처음 치는 거 맞는 거야? 정말 잘 치는데? 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저는 같이 간 형님 그리고 부부의 조언을 들으며 긴장감과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타 한타 신중하게 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챙겨온 과일이랑 음료 차를 시시때때로 주었습니다. 커피를 타오신 아주머니가 한 잔 마시라며 주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드릴 게 없는데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자꾸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싸와서 나눠 먹어요. 끝나고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제가 대접을... 아니에요. 저희는 끝나고 일정 있어서 바로 가야 해요. 아, 아쉽네요. 그럼 이따가 그늘집에서 술이나 한 잔 사요. 그늘집이 뭐예요? 아, 그거 9월 끝나고 잠시 쉬는 곳이야. 거기서 순대며 이것저것 팔아. 거기서 같이 한잔 하자. 우리가 너무 잘 얻어먹었잖아. 아, 그래도 될까요? 고마워요. 아, 아니에요. 오늘 너무 감사해서 팀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9월이 끝나고 그늘집에서 막걸리와 순대를 시켜서 짠짠했습니다. 생각보다 밖에서 걷는 것도 많고 햇볕을 쐬서 그런지 힘이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도 잘 들어가고 안주도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맛나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어디 사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친해졌고 알고 보니 두 분은 돌싱이었고 연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주 온다고 다음에 연락해서 같이 치자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그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동안이었고 이쁘고 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지 몸매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줌마라 하기가 참 뭐할 정도였죠. 저희는 그렇게 18홀이 끝날 때까지 재미나게 얘기도 하고 조언도 주고받고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 같이 찍자고 했고 멋진 사진을 한 장 박으며 첫 라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나가는 필드라 재밌고 힐링도 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나가면서 스코어 카드에 찍은 사진을 인쇄해서 기념했고 우리는 아쉬움을 대화방으로 이어가 다음 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다음 주에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술을 잘하는 터라 매일매일 먹는 주당이에요. 다들 다음 주에 먹기로 약속했고 한잔하기로 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랑 형님이 먼저 가서 술집에서 그녀와 아저씨를 기다렸고 약속 시간이 되자 그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혼자 오셨어요? 남자친구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게라도 온다고 했어요. 일단은 약속이니 저라도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저희 먼저 한잔 하고 있죠 뭐. 그래요. 편하게 먹고 있죠 뭐. 근데 아마 바빠서 못 올지도 몰라요. 못 오면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 만났으니 한잔 하시죠. 다들 술을 잘해서 금방 세 병을 비웠습니다. 형님과 저는 이것저것 계속해서 물어봤고 남자친구분이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됐는지 등등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 전 남편이랑 헤어진 지는 2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얘기들도 술이 들어가니 계속해서 해주더군요. 전 남편은 아기를 원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돼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다고요. 인공수정이며 시험관이며 계속해서 했는데 몸만 상하고 아이는 갖지 못하고 그러다 서로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마음으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분과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좋지 않으세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이 남자 사업하는 양반이라 자기중심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 밖에 모르고 그만 정리할까 해요. 아, 그러시구나.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해서 먼저 갔습니다. 둘이 있던 터라 갑자기 분위기는 침묵과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먼저 말을 꺼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지 어려서 편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편하게 잘 리드해줬습니다. 술 잘 드시네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3병? 아,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이야, 3병이나. 왜 안 오셨어요? 이따가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남자친구랑 헤어졌고요. 이제 전 남자친구요. 헤어진 마당에 너랑 뭘 같이 나가냐, 너 혼자 나가라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몰랐어요. 늦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괜히 헤어졌다고 얘기하면 불편해할까봐. 내가 나이도 많은데 말 편하게 할게. 서로 편하게 하자. 네, 그럼 누나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말도 놓고 누나 동생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저도 술을 3-4병 정도 먹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니 해롱해롱하게 되더군요. 근데 이 누님은 취하는 건지 취한 건데 내가 모르는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번쩍하더니 눈을 뜨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집이더라고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옆을 보니 그녀가 같이 있었어요. 어렴풋이 어제 기억을 떠올리려 하는데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둘이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아서 사귀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귀고 난 후 남들처럼 커플티도 입고 기념일 다 챙기고 여기저기 다 놀러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더 만났고 더 이상 그녀와 이렇게 만나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집에서 먼저 함께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둘이 제대로 살 집을 얻었고 누나가 해주는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함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에 집중하고 그 누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지금 그녀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에 10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그때 사건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도 좀 된 상태이다 보니 이렇게 제가 겪었던 사연을 글로 작성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기간이 15년 정도 됩니다. 한창 꽃이 필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여자의 길을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저에게 분노만 안겨준 남편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재결합하자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매일 찾아오셔서 불쌍한 자기 아들을 용서해달라며 애걸복걸 하시네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남편의 직업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일반 회사원이기 때문에 거의 회사 집 밖에 몰랐지만 그때도 집에 와서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의 경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인원 조정이 들어갔고 실적도 부진했던 남편은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몇 달 지내다가 다시 시작한 일자리는 자동차 딜러 영업직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마음 잡고 시작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습에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라고 저와 아이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영업을 한답시고 뭔 놈의 술을 그리고 많이 퍼마시는지 차라리 예전과 했던 일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안 좋았어요.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영업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 보니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제 불만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밑밥을 깔아야 나중에 큰 게 들어온다며 점점 더 거침없이 지출을 하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지 몰라 불안하던 찰나 남편의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 할 때에는 다르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한 통도 전화가 안 오던 핸드폰에 손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쉬지 않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남편은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날 올 때도 있었고 매장에서 자고 바로 일한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남편은 점점 눈빛이 변해가기 시작했고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제가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인상을 쓰면서 무섭게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 준이한테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고객의 목소리에는 즉각 반응하며 밝은 미소와 함께 한층 높아진 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더군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짜증이 올라왔고 결국 부부싸움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대화할 때 서로 웃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오고 가면 되는 건데 나랑 서준이한테는 정말 싫다는 표정으로 인상 쓰는 게 말이 돼?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 건데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나도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 어머님 몸도 불편하셔서 매일같이 새로운 음식해서 서준이랑 버스 타고 다녀오는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 나는 퇴근하고 온 당신에게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말해주면 인상이나 쓰면서 가지고 있는 가방 내 얼굴에 던지기나 하고 내가 그렇게 우스워?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것 같냐고. 그 정도 한 거 가지고 엄청 생색이네. 그럼 당신이 나가서 영업하면서 차 팔아 보던가. 집에서 벌어다 준 돈으로 흥청망청 걱정 없이 쓰니까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밖에서 쉬지도 않고 말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만큼은 말 좀 안 하게 해주면 안 되냐?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너만 힘들어? 나도 똑같이 힘들어. 그래, 말 잘했다. 나도 내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나 좋자고 그러는 거야? 마누라랑 자식 새끼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요즘 신차 출시되어서 바빠 죽겠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이 내조해주지는 못할 망정 투정이나 부리고 있고 정말 지긋지긋해. 차라리 이혼하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나도 답답하다고. 남편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영업으로 다져진 언변으로 쉬지도 않고 저에게 모진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서준이는 결국 싸우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소파에 앉아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서준이를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집에 들어올 줄 알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받지도 않았습니다. 매장에도 가봤지만 동료 직원분께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정보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더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서준이와 함께 비를 피하고자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고 배가 고파하던 아들을 위해서 햄버거 세트 하나 시켜 2층에서 비오는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가 눈에 들어왔고 별 생각 없이 보는데 남편 차량의 번호판이 눈에 띄어 자리에 벌떡 일어나 쳐다보고 있는데 햄버거 세트를 사들고 웃으면서 뛰어가더니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2층에 있을 때 남편은 1층에서 햄버거를 주문했던 거죠. 그런데 웃으면서 누군가를 향해 바라보자 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쏟아지고 있는 비 때문에 남편의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원이겠거니 생각하며 서준이에게 햄버거 먹고 있으라며 기다리라고 말한 후 남편이 있는 곳을 내려가려 하던 찰나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밖을 보니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흙들이 주차장을 덮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곳에 남편의 차가 있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 급하게 뛰어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울부짖는 남편이 살려달라며 구조 요청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차 위에는 많은 흙들이 덮여있지 않아 앞 유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고 앞유리로만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흙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계속해서 닦으며 차 안을 쳐다보니 창문에 비친 사람은 저희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었어요. 몇 달 전 젊은 부부가 이사 왔는데 떡을 돌리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저희 남편 차를 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순간 뒷걸음질을 치며 뒤로 물러났고 갑자기 떠오른 아들이 생각나 2층을 바라보니 창문을 바라보며 울고 있길래 급하게 올라가서 안아주고 진정시켰어요. 뒤이어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했는지 구급차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고 남편과 옆집 여자를 구조해주려고 작업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 더 많은 양의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아예 차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상황이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차가 나오는데 3시간이 걸렸고 모습을 드러낸 차는 심각할 정도로 납작해져 있었죠. 그리고 남편과 옆집 여자는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충격적인 건 남편은 그 여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분들은 남편과 옆집 여자를 분리시킨 뒤 응급실로 향했고 병원에서 듣게 된 둘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남편은 척추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하반신 마비가 온 상태였고 옆집 여자는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둘 다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 둘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으니 답답해하고 있던 도중 산사태에서 꺼낸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친정엄마에게 아들을 맡긴 후 다시 현장으로 나가 차에 있던 물건을 꺼내고 있는데 운전석에 있던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와 떼어보니 문제없이 잘 작동하길래 안에 있던 영상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녹음된 음성을 듣다 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역시 우리 옆집 오니까 정말 좋지? 매일 얼굴 볼 수 있잖아. 나 회사에서 잘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이렇게 자동차 딜러로 성공했으니 나 믿고 따라와줘서 고마워. 나도 어느 정도 자리 잡혔으니 새롭게 출발하자.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지? 나도 지금 밑밥 깔고 있긴 한데 확 걸릴 것 같진 않네. 워낙 성격이 센 편이라. 그건 우리 집에 있는 1시간 백수 남편도 마찬가지야. 하는 거 없이 놀고 먹으면 내 돈 까먹는데 얼마나 꼴 보기 싫은 줄 알아? 그래도 이혼은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긴 한데 당신 나이도 있잖아. 그래도 10년을 키웠는데 정말 나만 보고 따라올 거야? 그놈만 자식이야? 당신 뱃속에 있는 우리 이쁜 아기도 자식인데. 다음 달에 결정 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 뭐 먹고 싶어? 응? 햄버거 먹고 싶은데 패스트푸드라 괜찮을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게 낫겠지.
그렇게 남편과 옆집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후 회사 동료인 여자와 함께 몰래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고 계속되는 불안한 회사 생활에 섣불리 모든 걸 정리할 수 없어서 몰래 만나기만 했던 거죠. 자동차 딜러로 성공을 한 후 회사 동료였던 옆집 여자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고 끝내 저와 아들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삶을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뱃속에 아기까지 있었다는 거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그렇게 차를 폐차시킨 후 병원으로 돌아와 보니 심각한 상황인지 의사와 간호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간호사에게 물어보자 옆집 여자가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심하게 일어났는지 급하게 수술대에 올랐다며 뱃속에 3개월 된 아기까지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일단 남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여자의 남편이 병원을 찾아왔고 오열하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수술실에서 나온 회사는 옆집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하였어요. 양쪽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건지 그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너무나 한심했어요. 뒤이어 남편이 눈을 떴고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제 손은 남편 얼굴로 향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됐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수술이 끝난 남편의 병실로 들어오더니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차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잘 들으셨죠? 저놈이 그동안 저를 10년 동안 가지고 놀았어요. 서준이는 무슨 죄예요? 저런 놈을 아빠라고 매일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절대 용서해 줄 일 없으니까 한 번씩 마비된 못난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게 제 남편이었다는 게 너무나 소름 끼쳐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거라.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라도 부탁하마. 아들을 떠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무릎 꿇으마. 떠나지 말거라. 무릎 꿇으셔도 소용없고요. 용서해 줄 마음도 전혀 없어요. 이 못난 놈아, 당신이 잘못한 일로 인해 어머님이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고 있다. 이래도 네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벌받고도 자존심은 남아있나 봐. 어떻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고 우리 아들 서준이도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평생을 그 몸뚱이로 후회하면서 살아봐. 어디? 제 다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던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제가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모르는 상태로 당했다면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을 것 같거든요. 정말 하늘이 도와준 거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겠죠. 자신의 잘못을 단 한 번이라도 뉘우쳤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하시는 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예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6살 차이였고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남편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며 좋다고 하였고 가난했던 저희 집에서 저를 마치 떠넘기다시피 남편과 일찍 결혼을 했던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는 사뭇 다르게 결혼 후에는 일도 잘 하지 않았고 맨날 기술을 배운다며 페인트 칠을 몇 주 배우다 그만두고 그 이후 공사판 노가다를 나가다가 또 그것도 그만두고 이것저것 계속하긴 했는데 남편은
나는 정말 이렇게 한평생 돈 버는 짓거리 하면서 나름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바뀌는 건 없다며 인생 참 거지 같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술이나 마시던 남편이었죠. 특히 결혼하자마자 제가 임신을 하였기에 남편이 만드는 생활고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여 자신의 욕구를 풀어주지 못하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바람을 피우다가 끝내 저에게 목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치도록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솟구쳤으나 제 뱃속의 소중한 아이 때문에 꾹 참고 남편에게 몇 번이나 사정을 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걸리면 한동안 바람을 안 피운 척 하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매달리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무리 울면서 말해도 자기는 원래 생각 같은 거 없는 놈이라며 오는 여자 안 막는다고 나중에는 생활비도 안 주고 임신 때문에 거동도 힘든 저를 약 올리더군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던 터라 심지어 제 앞에서 저희 집 전화기로 상간녀와 통화하면서 보고 싶다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하더니 저희 집 앞까지 불러서 임신한 저를 놔두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제가 병원도 못 가는 걸 알게 된 저희 친정엄마가 와서 대출까지 해주시고 저희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그날도 남편은 상간녀와 같이 있느라 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아들을 출산하고 한참 뒤에서야 집에 들어오더니 당당하게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돈 같은 건 못 주고 앞으로 그 여자랑 같이 살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거들떠도 안 보냐고 그래도 당신 핏줄이고 당신의 아들인데 한번 안아라도 봐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남편은 그래봐야 뭐가 바뀌냐고 난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 얼굴 봐야 서로 힘들어질 테니 그냥 앞으로 남편은 없다 생각하고 살라며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결국 집안이 파탄나고 이혼을 한 이 인간이 남겨준 것은 당시 들어가 있던 반지하방에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었습니다. 저는 주인분께 사정을 하며 그 보증금을 받아서 친정집으로 돌아온 저는 산후조리를 하기 전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저희 친정집은 저와 갓난쟁이 아들을 벌레처럼 여기며 매일 눈치를 주는 아버지 덕에 마냥 누워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다가 몸이 조금은 나아진 이후로는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 나가자 친정아버지가 집을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이혼한 딸이 집에 다시 들어와 평생 있을 생각을 하냐고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에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결혼을 반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제가 울면서 호소해도 오히려 저보고 자기는 딸 다 키웠으니 당장 나가라던 아버지가 너무 미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보수적인 아버지와 싸우며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저를 위해 매일같이 집에 와서는 아이를 돌봐주셨고 저는 그동안 밖에 나와서 음식점 일을 하며 겨우 살아갔었죠. 그렇게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만큼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남들이 다 가는 학원 한 번 못 보내주고 아들의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메이커 운동화 한 짝 못 사줄 동안 아들은 돈에 너무나 한이 많이 맺혔지만 항상 힘들어하던 저를 더 배려하던 아이였습니다. 정말 속도 깊은 아이라 가끔씩 저희 친정엄마가 힘들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며 답답한 나머지 남편 이야기를 거론하며 남편인 그 자식 찾아가서 돈이라도 받아오라고 할 때면 제가 울고 있는 걸 보고는 제 아들이 할머니에게 아빠 이야기 하시지 마시라며 엄마인 자기가 지킬 거라던 제 아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마냥 집에서 쫓아낸 딸이 내심 걱정은 되었는지 저희 엄마를 통해서 돈을 얼마씩 보내셨고 그 돈을 모아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무렵 조그마한 음식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도 적어도 교육만큼은 시킬 수 있었어요. 어릴 때 딸이라 딱히 배운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버려진 이후 세상이 정말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저희 아들만큼은 저는 잘 몰라도 공부를 꼭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때는 공부 한번 안 해보고 살다가 중학생이 되어서야 제가 아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 번이나 호소하자 어느 날부터 마음을 잡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학원도 다니고 하더니 금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고 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초등학교 때 남들이 다 하는 영재교육 이런 걸 못 시켜줘서 이제서야 제 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준 모자란 부모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의 풍파들이 있었지만 저는 적지 않은 돈들을 벌게 되어 아들의 등록금과 아들의 결혼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갈 수 있었고, 중간에 저에게 재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남자들도 몇 명 있었지만 남편과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남편 이후부터 남자랑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진심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제가 주던 학비들과 생활비도 전부 모아두며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엄마처럼 음식 장사를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랬던 저에게는 기껏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음식 장사라니, 제가 아들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평범하게 대기업 다녀서는 집 한 채 사기도 힘들고 결혼도 못한다고, 자기는 사실 어릴 때부터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중에 요식업 한 가지 길인 것 같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를 봤기 때문에 적어도 장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생긴 것 같다며,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음식 장사를 시작하더군요.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만약 음식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되어서 망하게 되면 그땐 다시 마음 접고 대기업 회사에 취직을 하기로 한 조건으로 아들은 그렇게 음식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의 음식 장사는 처음부터 겉멋에 들려 시작한 게 아니라 대학 시절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식당들을 토대로 조사한 노트들만 수두룩했고, 전국의 맛집이라면 그게 푸드트럭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다니며 연구를 반년 동안 하더니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호프집을 하나 차리더군요. 그동안 아들이 모은 돈들과 대출, 그리고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장님이 투자를 해줘서 50대 50의 지분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픈 전부터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저희 음식점 폐점 시간이면 매일 안주 요리들을 수십 번씩 만들면서 맛을 테스트하며 보내더니 결국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군요. 불안 반 기대 반으로 그런 아들을 지켜보았으나 3년도 채 되지 않아 5군데의 지점을 확장하며 저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고, 자기도 솔직히 1년은 조마조마했는데 3년째 지나도 이 정도 수익이 나오니 안정권에 이제 접어든 것 같아서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샀다며 제 이름의 명의로 사주더군요. 매달 생활비 드릴 테니 이제는 음식 장사 하지 말라던 제 아들을 보니 그동안 살아온 세월들이 마치 이날을 위해서 살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벌은 돈으로 어떻게 내가 호의호식할 수 있겠냐며 말을 하자 제 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엄마는 내가 어렸을 적 충분히 저를 버리고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자기가 엄마였으면 그 지독하게 미웠던 아빠 때문에라도 자기를 버렸을 것 같다고 말하며 수십 년간 하루도 안 쉬고 일하시느라 요즘 관절도 안 좋고 병을 달고 사는 거 다 안다고, 그러니 자식인 저를 위해서라도 아픈 몸 이끌고 이제는 일을 좀 그만하시라고 하더군요. 정 일을 하고 싶으시면 아들 가게나 한 번씩 나오셔서 관리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에 결국 저도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뒤로 아들의 일은 단기간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날이 갈수록 잘 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호프뿐만이 아니라 커피숍도 오픈하면서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돈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아들도 그때는 이제 연애도 하며 곧 결혼을 할 무렵에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아파트 하수관이 막혀서 수리공을 불렀는데 그 수리공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나도 그 얼굴은 한눈에 알아보겠더군요. 노동과 피로에 찌들어 매일 술만 달고 살던 그 얼굴, 바로 전남편이었습니다. 전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다가 제가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자 저인 걸 깨달았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반말로 희죽이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났나 보네. 라고요. 자기한테 울며불며 매달리더니 인생 참 좋아 보인다며 자기는 이렇게 너무 힘든데 너는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아서 좋겠다고, 아들은 어디다가 버렸냐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답변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자기 혼자 이 말 저 말 하더니 나중에는 저희 집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더군요. 제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더니
급기야 안방까지 들어가서 아들 사진을 보더니 멍하니 있더군요. 그러면서 사진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혹시 자기 아들 아니냐며 말하길래 저는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집을 갑자기 나가더니 주말에 아들이 있을 때 전 남편이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널 낳아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라며 안으려고 하자 제 아들은 전 남편을 밀쳐버리더군요. 아들은 전 남편에게 미치셨냐고, 저는 아빠가 없는데 무슨 아빠냐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진짜 친아빠라고 그동안 자기가 안 보고 싶었냐며 눈물을 계속 쥐어 짜내자 아들은 그냥 말도 안 섞고 경찰에 바로 연락하여 자택에 이상한 사람이 침입했다고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전 남편이 경찰들에게 붙들려 나가면서도 자기 아들과 아내라고 소리치는 전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아들에게 사실 배관 수리공을 불렀는데 저 사람이 올 줄 몰랐다고, 그 이후에 우리 사진을 보더니 저렇게 또 찾아온 거라고 말을 하자 아들은 저에게 엄마 앞으로 저런 인간은 절대로 상대조차 하지 말라고, 다시 또 나타나면 그냥 말도 섞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전 남편은 나타났고 아들의 말대로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그 인간은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손편지로 자기가 잘못했고 저와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다는 등의 글들로 도배하다시피 한 편지들을 보니 참 기도 안 차더군요. 아들과 제가 만약 성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보려고 했을지 생각하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하자 아들은 전 남편을 갑자기 불러들였고 남편은 아들에게 너무 보고 싶었다며 이제 자기의 진심을 받아주는 거냐며 김칫국을 잔뜩 먹고 설레발을 치자 제 아들은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말하는 그런 혈육 관계로 부른 게 아니라 그동안 엄마가 못 받은 20년간의 양육비를 전부 다 받기 위해서 불렀다고. 당신이 만약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자 전 남편의 울먹거리는 눈빛이 확 변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잘 살면서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 돈을 받고자 하냐며 아들에게 소리 지르는 남편에게 아들은 엄마의 수십 년 인생이 그 몇 푼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당신은 당신 혼자 잘 처먹고 바람 피우고 살아오는 동안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시간들, 당신 말대로 돈으로 몇 푼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그 몇 푼이 엄마의 인생이었다고, 반드시 받아낼 거라고 하자 순식간에 도망치듯이 사라진 전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결국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금은 감액되었지만 그 돈까지 다 받게 생겼어요. 저희한테 어떻게든 빌부터 돈 좀 받으려고 했던 그 인간은 오히려 저희한테 돈을 돌려주게 되자 자기는 돈이 없다며 울며불며 난리던데, 참 인생이라는 게 결국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든 돌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